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입니다. 오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20일 고시하였고 7월 30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제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이의제기 내용은 첫 번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위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위원들이 표결하여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의결 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 고용 상황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사용자 위원이 불참함에 따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안 근로자위원 수정안 중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의결 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사 근로자 임금 상승률, 협상 배려분, 소득분배 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 근거로 활용하였던 것이며 산입 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 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 제기에 대해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경제, 경영, 법학 등 전문가들께 자문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부는 다음 주부터 노동자, 사용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등 최근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였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및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이 되어서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방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ITC 대폭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존 및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업을 하여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 구조적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상가 임대차법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법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월 18일에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에 담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필요한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나 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 등은 각 대안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 지역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